자, 상속감자 유동성 확보. 거기는 업체가 1년 차 됐는데 이익이 한 8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 매출은 20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게임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네, 근데는 뭐 아니고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인 이사가 세 분이셨어요. 공동이사죠, 그렇죠? 공동이사들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주식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런 걸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런 것을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뭐 150, 200은 뭐 내 기업이니까 해볼 만해라고 하지만 3명이 있을 때는 쪼개서 100만 원만 해도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공평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제한을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어야겠죠.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비상장 주식회사는 우리가 상장된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주식 가치가 막 변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증법에 나와 있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게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순손익 가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다 쓰고 1년 동안에 다 쓰고 남은 돈이 세금 다 내고 나서 1억이 남았어요. 그럼 대표님은 5천만 원짜리가 1억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배 올랐네요. 그래서 그거를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근데를 자꾸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는 무슨 뿌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순손익 가치를 판단하는 만 3년이 지나면 적어도 한 10배 오르더라는 게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주식은 샀을 때는 5천 원인데 이게 갑자기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돼버리면은 이 주식을 누구한테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자녀한테 또는 가족한테 상속이 되어질 때는 그 현재의 그 가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상속되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평가가 이제 1년 됐는데 3년이라고 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가치를 따져봤더니 한 22억 됩니다. A, B, C, D가 있는데 각각 6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갖고 있는 가치가. 이 가치는 최소 가치고 점점 더 오르겠지요. 그런데 상속 가격은 개인 재산 플러스 이 비상장 주식까지 합쳐집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식이 대표님의 재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비싸지는 거죠. 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근처에 사신다고 해서 아파트 모두 샀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든 뭐 차량 현금이든 거기다가 저 비상장 주식이 얹혀지니까 합산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빼고 그렇죠? 큰 덩어리만 설명해야 되니까 앞에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 내에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10분 내에 같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덩어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세금들을 누가 내느냐? 가족들이 낸다. 그런데 가족은 이사든 누구든 한 분이 문제가 되어지면은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회사에서 그 세금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많아서 그 주식을 사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보험 상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자녀한테 받았다고 하면은 대표님이 5,000원짜리 주식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받은 사람은 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에 받은 그 주식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다가 20만 원에다가 팔면은 그 자녀들은 양도에 대한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회사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제일 좋은 게 바로 보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유족들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아무리 대표님하고 아주 친하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누구하고 싸워요? 유족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유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까를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퇴직 시 퇴직금 플러스 알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 죽으면 나와, 이거를 좀 이제 나 죽어야지만 나와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훌륭하게 은퇴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내시는 동안에는 전액 비용 처리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2월 과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경영인 정지를 각각 100만 원씩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보였던 거 있잖아요. 뭐부터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앞에 다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네. 근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가결선 다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가결선을 받으는 이유가 첫 번째 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해. 첫 번째 해는 망가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망가질 가능성이 큰 해라고 할 수 있는 이유